당신은 사랑에 집착한 적 있나요? 연인이 답장을 안 해 불안해진 적, 데이트 앱에서 매칭을 기다리며 초조해진 적 있나요? 현대인의 삶은 사랑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현대사회는 사랑을 이상화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완벽한 커플의 사진으로 가득하고 영화는 운명적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생존 본능일 뿐이다.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이 말이 당신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겠습니까? 오늘 시면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쇼펜하워의 통찰을 따라가 봅니다. 왜 우리는 사랑에 집착할까요? 그리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함께 탐구해보죠. 준비되셨나요? 쇼펜하워는 인간의 삶을 욕망의 연속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 그리고 사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생존 본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쇼펜하워에 따르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종의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그는 사랑은 생물학적 충동이다. 그것은 우리를 짝짓기와 번식으로 이끄는 자연의 속임수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낭만적인 사랑은 사실 자연이 우리를 속인 결과라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데이트 앱에서 매칭을 기다리며 설렙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이 운명일까? 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런 감정이 생물학적 본능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랑은 고통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쓸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만 곧 불안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연인이 답장을 안 하면 불안해지고 다투면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고통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은 욕망의 또 다른 형태다. 그리고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워의 사랑과는 불교 철학과도 연결됩니다. 고대 인도 철학자 나가르주나는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랑에 대한 집착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쇼펜하워는 불교 철학의 깊은 영향을 받아 사랑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현대에 적용해보죠. 사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의 답장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기보다는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랑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사랑을 이데아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더 높은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는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플라톤의 낭만적 관점을 거부하고 사랑을 생물학적 본능으로 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사랑을 생각해보죠. 데이트 앱에서 매칭된 사람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설렘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곧 불안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 관계가 오래갈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불안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은 고통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우리가 왜 사랑에 집착하는지 설명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행복감을 주지만 중독성이 강합니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 마약 중독자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면 이 현상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데이트 앱에서 매칭을 기다리며 도파민의 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매칭이 안 되면 불안해지고 매칭이 되어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라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랑의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집착을 더 키웁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커플 사진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50%가 타인의 연애를 보며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세네카는 욕망을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욕망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관점을 받아들여 사랑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대한 집착은 불안과도 연결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 attachment anxiety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답장을 늦게 보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라는 불안에 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불안정한 애착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대한 집착은 외로움과도 연결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사랑을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집착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사랑 집착은 기술의 발전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연인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왜 읽고 답을 안 하지? 라는 불안에 빠집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날수록 연인 간 불안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은 그의 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오직 철학과 예술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고독은 지혜로운 자의 친구라고 라담했고 사랑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생물학적 충동이다. 그것은 우리를 짝짓기와 번식으로 이끄는 자연의 속임수다. 그는 낭만적인 사랑을 환상으로 보았고 사랑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랑과는 고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도 연결됩니다. 세네카는 욕망을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욕망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관점을 받아들여 사랑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과 고통을 자주 느낍니다. 연인이 답장을 늦게 보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라는 불안에 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거부하고 고독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가르친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사랑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부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관점을 받아들여 사랑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사랑과는 동시대 철학자 칸트와도 대비됩니다. 칸트는 사랑을 도덕적 관계로 보았고 사랑은 이성적 선택이라고나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낭만적 관점을 비판하며 사랑을 생물학적 본능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현대 적용해보죠. 칸트는 사랑을 이성적으로 선택하라고 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사랑의 본능적 속성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사랑은 이성과 본능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인과 함께 공원에서 웃으며 행복을 느끼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사랑에 대한 집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데이트 앱에서 매칭을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한 커플 사진을 보며 불안해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50%가 타인의 연애를 보며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집착은 어디서 올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대한 집착은 불안정한 애착에서 비롯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을 현대에 적용해보죠. 사랑에 대한 집착을 줄이려면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이 연습은 자기 사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하루 5분 일기를 쓰며 내가 지금 사랑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집착의 근원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진솔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런 관계는 사랑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통해 사랑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5분 눈을 감고 나는 사랑에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연습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나만의 취미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사랑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5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첫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둘째, 내가 지금 사랑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셋째,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한 환상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사랑에 대한 집착이 당신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진 않나요?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시면의 목소리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만나보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은 사랑에 집착하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탐구해봅시다.